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고, 암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셨죠? 틀렸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암이나 당뇨나 심장병은 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당뇨나 암이나 심장병이면 뭐라 그러죠? 성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질병은 치매랑 녹내장 황반변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눈에 오는 치매가 녹내장이고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가지고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녹내장과 황반변성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녹내장 황반변이 있으면 전부 치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고 회복의 자유가 있고 행복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셔야지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했을 때 의사 선생님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자, 왼쪽 저 사진에 있는 사람 있죠? 저렇게 생긴 화가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매 걸렸다는 아는 순간 나는 내 초상화를 매년 그림으로써 치매가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세상에 알리겠다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평생 그림 그리던 사람입니다. 자기 거울을 보고 직접 보고 그리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렇게 돼요. 치매란 저렇게 끔찍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끔찍해요. 한국에서도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설문을 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암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가 치매였어요. 그 다음에 암이 나오고 경제 파탄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치매라는 질병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긴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은 젊었지만 그냥 젊은 게 아니다. 그것도 이제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 생긴 식구부터 치매라는 건 얼굴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손주부터 얼굴 잊어버립니다.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그러면서 기억에 가물가물해지면 전부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위를 잃어버리고요. 손주 잊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며느리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없어지는 게 치매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고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탑을 하셔야지 돼요. 왜?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알아요. 저런 식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지고 서민들한테 알려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은 제약회사가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만 지식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푹 큰 걸 내가지고 그게 자기께 되기 전에는 절대로 풀질 않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잘 안 가요. 옛날에 비타민 E가 한때는 한 20년 전 되죠. 비타민 E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막 각광적으로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E는 치매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그걸 제가 연구해가지고 실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FDA랑 NIH, 그러니까 미국 연구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비타민 E는 치매에 관련이 없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건강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 치매 걸립니다. 심각하게 걸려요. 근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없는 사람들보다 400% 이상이 뜁니다. 당뇨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예, 한 분. 예, 두 분. 예. 근데 이게 당뇨 가지고 계신 분한테만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췌장의 상태는 90%에서 95%는 셧다운된 다음입니다. 무시무시해요. 90에서 95%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다행히 피검사에서 걸리지 않았지만 없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됩니다. 당뇨 얘기는 또 하게 되면 2시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혈관 질환 때문에 뇌의 피흐름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200% 이상이 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풍이 옵니다. 중풍이 걸렸다는 팍 쓰러져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찌뚝찌뚝 거리면서 한 1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활동해야지만 풍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이너 스트로크.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많이 오죠. 눈 치우다가 뭔가 찡해. 그래가지고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마비가 얼얼해. 그러다가 풀렸다. 그것도 풍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풀을 깎다가 이게 더위를 먹었나 이게 팔다리가 이상하게 꼬이고 말이야. 좀 쉬어야 제가 일주일 정도 풀려요. 그러는 것들 풍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치매는, 그러니까 풍이라는 게 뇌에게 마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치매는 손상 입은 곳에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증상이 좀 있었다, 이상한 게 있었다 하면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력이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머님이, 그 다음에 조부모님이, 할머니가, 이모님이, 고모님이 했다면 나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셔야지 돼요. 저거는 의사가 주는 의사 처방약들입니다. 이게 에르셉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치매기가 있다면 저 약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다음에 저거 갤런타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거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질병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내리막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해 주신 게 하나가, 이게 딱 문제를 보게 되면 저는 원인을 봐요. 그래서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약들은 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인 증상만 있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 약을 먹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약을 먹는데, 그러면 약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옵니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저런 약들은 특히 이렇게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는데, 만성질환이 있죠. 치매든 만성질환 한번 앓게 되면 10년 그렇게 앓으니까 심장질환, 암, 당뇨, 만성질환 약들은요 평생 먹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그런 약들은 꼭 후유증이 따라요. 후유증이 먹자마자 나타나면 안 돼요. 한 1년, 2년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요.
콜레스테롤 약 먹게 되면은 분명히 1년, 2년 지나게 되면 간 검사 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약을 또 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고 1, 2년 지나면 그 다음엔 심장 검사까지 하자 그래요. 약은 계속 늘어요. 그게 제약회사가 하는 겁니다. 몸에 먹고 낫는 약이 있으면은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사장시켜버립니다. 첫날 제가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그런 거예요. 항암제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제약회사가 우리 사업하는 거 지장이 있겠네 하면은 정부랑 손잡고 죽여버려요. 임상실험조차를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장시켜버립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의사 처방약이었죠. 침에 대한 약, 부작용들이에요. 저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자른 겁니다. 저게 약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의사 처방약도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론이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과학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적어도 뇌에 대해서는 과학자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저께 뭐라 그랬죠?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어렵게 사람들이 자기 위신을 올리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뇌신경, 우리 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뇌신경세포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는 한 9조 개 정도에 되는 뇌신경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뇌신경세포 숫자는 만 4살 때 최고의 수치를 갖습니다. 4살이에요. 유치원 딱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머릿속에 뇌신경세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한다. 그때 성장한다는 거는 연골고리가 막 서로 더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지 숫자가 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12살이 지나가지고 13살 들어가면서 티네이저로 들어가면서 뇌신경세포는 퇴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퇴화가 되는 얼마나만큼 퇴화가 되느냐? 하루에 10만 개 정도씩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냥 탁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작동을 못해요. 연골고리가 서로 탁탁 끊겨가면서 하루에 10만 개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학교에 가서 저기를 하건 수양회를 가건 상관없어요.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사람에게는 기대 수명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슈런스로 들어요. 라이프 인슈런스, 그렇죠? 그 중에 우리 텀 라이프도 있고 있는데 홀 라이프 인슈런스로 들으면 계산을 합니다.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 나이 넣고 건강상태 넣고 하면 계산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숫자가 120살이에요. 5년 전에. 근데 그게 5년 전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132살이에요. 132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인슈런스 회사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인슈런스 회사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몰라도 아는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인슈런스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기대 수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몇 살에 은퇴를 합니까? 65세 아직 은퇴를 합니다. 근데 75세로 늘린다는 얘기 있지만 아직은 아닌데 65세까지 삽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120이라는 숫자가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라 생각합니다. 모세도 120까지 살았죠. 우선. 그래서 저희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 일 많이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0까지 보고 생각을 해요. 그럼 120에서 65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65를 빼면 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55년 동안 뭐 하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55년을 더 살아야 돼요. 55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 나오면 손주 보면서 살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손주가 55년 동안 계속 손주로 남아있습니까? 지네가 손주로 볼 텐데.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세상이 던지는 65세라는 숫자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를 믿질 않아요. 65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래 충분히 했다 와라 부르시면 그때부터 은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틀릴 수도 있지만. 자, 네, 우리가 현재 나이 좀 전 거요. 62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몇 년을 퇴화를 했습니까? 뇌신경세포가 50년을 퇴화를 했어요. 5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더 많이 늘어요. 그래서 60살, 70살 되면은 뇌신경세포 퇴화 숫자는 하루에 2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하루에 30만 개, 40세 되면 한 개, 40만 개, 50세 되면 50만 개, 40만 개, 50만 개, 그리고 60 되면서 100만 개, 그 다음에 70 되면 200만 개, 이렇게 50보면 돼요. 그럼 평균 잡아보면 한 50만 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50 곱하기 365 곱하기 50만으로 계산하면 저 많은 뇌신경세포가 죽든지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증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들고서는 하룻밤 정도 딱 하면은 외웠어요. 앞에 나서 딱 하면은 상투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도 잘 안 돼요. 보고 옛날에 외웠던 건데도 안 되고 그래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 뇌에 대해서 좋은 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원이 엄청 나쁩니다. 뇌에 대해서. 그래서 미원은 대체적으로 빼버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미원 성분이 익사이토톡신이라 그래가지고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미원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 머리가 띵해지면서 식곤증이 옵니다. 공부 안 돼요. 학회 가가지고 미원 많이 들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은 학회 시간에 졸아요. 깰 때까지. 그리고 다 끝날 때 되면은 이제 정신 바짝 떠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회 가면 전 대부분 음식 안 먹어요. 미원은 이거 넣고 뺀 걸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미원이 나빠요. 그래서 미원은 되도록이면 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빼야 될 게 artificial sweetener, 설탕 대용품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스플렌다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에 부담이 오게 되면은 간이 해독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으면은 뇌에 영양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가운데 거 있는 거 있죠? 이콜. 저거는 뇌에 물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는 또 먹으면 안 돼요. 그 스위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거는 절대로 빼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미원 많은 음식 드시면은 문페이스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절하는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드링크도 있죠? 제로 캘로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것도 드시면 안 돼요. 자, 다음 거. 그 다음에 가공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그랬더니 미국 음식을 안 먹어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엠티 캘로리라고 합니다. 전부 가공된 음식이에요.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고 미원 많이 들어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담배 피면 절대로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권장하는 게 올게닉 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든 음식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랑으로 미원 섞지 않고 만들어준 거 있죠. 그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옛날 저희가 클 때 어머님이 시장 가가지고 매일 장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그 음식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비빔밥. 특히 집에서 해먹는 비빔밥 있죠. 그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등 푸른 생선, 멸치, 두부, 그 다음에 야채. 뒷마당에, 옆마당에 이제 야채를 심어요. 그러니까 몇 주 자라는 거 보면은 어떤 도마도 나무가 병들었는지 어떤 게 건강한지 압니다. 그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놈은 위에만 봐도 뽑지 않아도 뿌리도 썩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뇌신경세포가 나무랑 똑같아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뇌신경세포도 그러니까는 정보가 뿌리 부분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뿌리 부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에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엑손이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다른 세포로 전달이 해서 나가요. 나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뇌신경세포는 정보가 들어오는 길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뿌리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게 많아요. 그리고 정보가 나가는 엑손도 굉장히 건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병든 나무와 마찬가지로 뇌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들어오는 뿌리 부분인 덴드라이트가 줄어들어요. 엉성해지고 따라서 나가는 가지 부분도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뿌리 부분이 많다고 가지 부분이 많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포들과. 보통 우리가 30분에 갈 길이면은 트래픽이 없으면 30분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났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30분에 갈 거리가 40분, 50분, 1시간,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정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신경소가 퇴화되면서 정보의 흐름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의 흐름이 돌아가야지 돼요. 그러면 흐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커뮤니케이션 트래픽 잼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깜빡깜빡 증상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보 입력이 옛날에는 딱 들어가면 계산돼서 딱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들어갔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짝짝 지나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게 깜빡 이렇게 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 깜빡 하다가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치매예요. 근데 치매라는 놈이 발견하기 어려운 게 서서 일어나거든요. 깜빡 하면서 계속 하다가 하니까 계속 천천히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랬어. 이렇게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금방 캐치를 못해요. 우리 엄마 항상 그랬어, 내 기억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가지고, 이거 90년도에,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던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서 오는 깜빡 증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Aging Associated Memory Lapse. 그게 치매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기 증상인 거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했더니 선생님들이 저를 No, 너는 지금 you're embarrassing me. 왜? 나이가 되면서 오는 건망증과 치매는 별개의 일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막 하면서 핀잔을 줘요. 뭐 노벨상 선생님도 타신 선생님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런가 보다. 비행기 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게 아닌데 고민을 했어요. 몇 년 후에 MCI라는 게 단어가 나왔어요.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한 건망증은 치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반은 간 거예요. 그게. 근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논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를 할 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낸시 레이건 여사가 학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라널드 레이건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에요. 헐리우드 바로 산 넘어서 시미밸리에 있어요. 거기서 본부를 차려가지고 지인들의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인을 하게 되고 사인하신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모든 메디컬 레코드를 카피본을 따가면서 뇌를 꺼내가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가 치매 초기 증상이다예요. 제가 말한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문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치매 초기 증상을 그러면 사람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항상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치매도 이제 질병입니다. 저는 치매를 질병이라고 봅니다. 불치병이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기 발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요즘엔 암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암 초기 증상입니다. 했을 때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나 죽었구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거는 그냥 눈이 그냥 콩깍 씌워져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해요. 죽을 길도 막 합니다.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젊은데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정하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질병이든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심장병이나 당뇨나 암은 병원에 가야지만 진단을 해가지고 증상을 찾아가지고 진단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치매는 그러지 않아도 증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방 하려고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 불러놓고 뭐 얘기하려고 하고 집사님들랑 뭐 얘기하려는데 이게 영어로 이러죠. tip of my tongue. I just can't get it out. 그러는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전부 전화로 이렇게 입력하니까 두 번째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근데 새로 만나신 분들 이름 기억하는 게 옛날에는 다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써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적받을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 하는데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젊으신 분들한테 이거 돌려가지고 두 번 말씀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야. 맨날 똑같이 얘기해주면서 하면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놓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러고 또 해요. 근데 심해지면은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하고 점심에 했던 말 저녁에 또 해요. 근데 해주시는 분은 새로운 거를 자식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맨날 아빠는 잔소리 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컸다고 다 키워놨더니 이제 막 대드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같이 들게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잊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 자꾸 해. 느끼잖아요. 그럼 돌려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치매기가 있구나.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일 해놓고도 잊어버려가지고 반복한다. 다 잠그고 나왔는데도 운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잠갔나? 다시 가가지고 보는 거 있죠? 가스레인지 다 꺼놓고 나오면서도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불나면 어떡하지? 가가지고 다 열어보고 역시. 그러고 나오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했나? 그래요. 실질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거는 뭐 빌베지오
다반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심해지는 분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A라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뒤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막 들으시는 분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얘기다. 하다가 그냥 박자 맞추고 끝나요. 기분 상할까봐. 많이 웃으시니까는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자, 치매 증상입니다. 근데 서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웃고 넘겨, 그 사람은 그래, 원래 그랬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거, 약 먹는 시간 놓치는 거는 제가 이제 약을 해서 팔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드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안 먹었네, 한꺼번에 몇 알을 확 드세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가스불 켜놓고,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요리하면서, 애 보면서, TV 보면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리 딱 해놔, 불 켜놓고서는 애 보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신경제 팍팍 내면서 이렇게 버리고 다시 하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음식해가지고 남편 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물건을 두고 위층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내려왔는지 까먹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지? 있던 데를 다 도심도심해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맞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아니면 올라와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는지도 까먹어요. 근데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웃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증상 중에 초기 증상 중이에요.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정해진 숫자가 작동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늦게 할수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해야지만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치매도 냉장고 앞에서 서가지고 있는 거는 많이 있죠. 냉장고 딱 열고서는 했다가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냉장고 안에서 셀폰이 나온다든지 자동차 열쇠가 냉장고 안에서 나오고 그러는 것들.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일입니다. 그게 뇌중류세포가 퇴화하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치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은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90이 넘었는데도 뭐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얼마나 잘하는데 합니다. 근데 그러신 분은 100만 명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확률을 배웠습니다. statistics 했을 때 100만 분의 1이면은 없는 일입니다. 0.00001이에요. 1%만 돼도 하는데 그거보다 동그라미가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로운 그런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나도 그럴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저를 돌아볼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자신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미리 예방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끼었다 안 끼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0년도 살면 알겠죠. 근데 personally I'm not going to wait for that long for that. 자,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최첨단의 의술은 다 썼어요. 근데 알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찰튼 헤스턴 있죠? 저분도 영화 배우. 근데 치매를 앓다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 거. 형사 콜럼보 있죠?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태처 여사 있죠? 마가렛 태처. She died of Alzheimer's. 봤을 때 저분들이 가진 게 없었습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도 치매는 못 벗어났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게 내가 대통령이었었는지 영국의 수상이었는지 내가 영화배우였었는지 영화는 몇 개나 찍어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자들이 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기억 다 못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치매예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치매로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오셨을 때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에서 통역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영어는 나중에 배운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최근에 일어난 것부터 잊어버리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영어를 먼저 잊어버립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가운데 계신 분은 저기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버클리 대학교 교수인데 치매로 지금 중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밑에 계신 분은 닥터 카오라 그래가지고 타이완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지금 2년 전에 노벨상 탔어요. 광학 섬유 발견해가지고. 근데 치매가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지금 노벨상 타는 저기 찍은 건데 부인이 손잡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노벨상 연설은 딸이 대신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예수 잘 믿고 찬송가 많이 기도 많이 했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노벨상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별개 일입니다. 그거로 인정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많이 치면 치매 안 걸린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피아노 막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한 피아노만 잘 쳐요. 나머지는 다 몰라요. 한때는 화투 치면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한다 해가지고 찌그러져 화투만 계속 쳤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거 때 지나면은 끝입니다. 뇌입니다. 왼쪽에 있는 뇌는 치매 걸린 사람의 뇌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는 건강한 사람의 뇌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뇌가 훨씬 쭈글쭈글하고 작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뇌를 잘라가지고 색소를 입히게 되면은 검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왼쪽 밑에 같이. 그 점들 중에 조그만 거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시꺼먼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시꺼먼 줄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엉겨 붙는 거예요. 저게 치매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게 뇌 속에 쌓여요. 그러면서 독성을 품습니다. 엉겨 붙으면서.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뇌신경세포를 죽여 없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저 검붉은 반점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머릿속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치면은 골이 비어서 돌아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쭈글쭈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와닿질 아직 않았죠. 이제 뇌 찍은 겁니다. 위에 둘은 치매 걸린 사람의 뇌 찍은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뇌. 이렇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뇌신경세포가 이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저 왼쪽 위에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 번째 걸 퇴화되다가 이제 사멸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뇌신경세포가 손상 입어가지고 쭈그러들기 전에 맞게 되면은 프리벤션이에요.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손상 입었지만 죽지 않는 놈을 다시 줄 끊긴 거 있죠?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건강하게 만들어버리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뇌신경세포는 한번 죽어버리면 재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손상이 입어서 작동 못한 놈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죽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할 때 저거를 잡고 연구를 했어요. 저는 원인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깜빡깜빡 증상을 방지하면 됩니다. 깜빡깜빡 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과학은 단순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문제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방 치료제가 되려면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자, 아니요, 그 바로 거. 뇌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 시꺼먼 거 줄 있죠? 그거 끼는 것을 방지해버리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독성이 안 끼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지해버리면 돼요. 두 번째, 요 다음 거.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에 저게 만약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끼어있는 놈을 다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청소하듯이.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손상 입은 게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누가 연구를 했어요. UCLA는 의대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어있는 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요. 죽어가는 뇌신경세포를 살려주면 됩니다. 이게 살려주는 과정이에요. 왼쪽에는 뇌신경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탁탁 끊기면서 엉겨붙어요. 죽으려고. 거기에다가 제가 발견한 성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고 48시간 기다리면은 이게 다시 줄이 연결되기 시작을 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건 이제 100만 불짜리 이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주십시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지 않도록 막아주고, 낀 놈을 청소를 하고, 손상 입은 뇌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게 되면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걸 목표로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찾았어요. 이건 이제 뇌 속에 쌓인 거 이제 씻어지는 거고, 저거를 찾은 게 요런 성분을 찾았습니다. 첫째가 강황이고, 두 번째가 생강이고, 세 번째가 은행이고, 네 번째가 로즈메리고, 다섯 번째가 세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강황은 카레 성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카레 성분이면 카레랑 생강 많이 먹으면 되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요일날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게 제 작품이에요. 저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특허 제가 5개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제가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아, 네가 저는 이제 항암제 개발하던 사람이니까 뇌병리 학계 가가지고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아, 네가 아는 게 뭔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논문이 500편이 넘어요.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분들이 진짜 좋으니까 연구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거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5대 향신료 중에 5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거 주십시오. 거기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 성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성분들입니다. 특허에 있고 논문에 다 발표된 것들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카레를 얼마치 먹으면 치매 예방이 됩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많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카레를 먹는다. 카레 라이스. 근데 한 20년 동안 먹는다. 근데
아침에 15그릇, 저녁에 15그릇씩 먹는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카레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일제 카레 있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 카레 말고. 근데 거기에는 주요 성분은 밀가루예요. 강황은 저 밑에 써 있어요. 조그맣게. 원래 이렇게 표지 뒤에 이렇게 보면은 성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부터 앞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커리 스파이스 가로 열고 투머릭, 그러니까 강황 하고 몇 개 더 넣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있는 성분은 딱 찐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 강황 가루가 성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도 한 3% 정도가 효능 성분이거든요. 그럼 얼마쯤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돼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먹잖아요. 원래 카레가 인도 거니까. 인도 사람들이 카레는 별로 한국 사람 먹는 것보다 맛이 없어요. 덜쩍지근해가지고. 근데 인도 사람 건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 먹는 게 베이스는 어니언이에요. 양파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드시는 것보다는 카레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선 첫째는 인도 사람들 먹는 카레는 우리 구미에 잘 안 맞질 않고, 둘째 그래도 많이 먹어야 돼.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아시죠? 인도 가셨으니까 뿌려 먹고 말아 먹고 비벼 먹고 다 해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치매 걸리는 확률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그건 주식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 쫓아가려면 저만큼씩 드셔야지 됩니다. 다음 거. 자, 그래서 이거 확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회복될 때 무슨 사정이 일어나느냐? 그거 합니다. 세포 연결이 다시 일어나니까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깜빡깜빡 증상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뇌신경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과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손상 입지 않을 정도로 아직 살아있지만은 회복할 수 있는 그것들은 살릴 수가 있고 건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나아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풀어집니다. 그래서 정상같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보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좀 간사해요. 왜냐하면 80대신 분도 드시면서 언제 회복됩니까? 얼마나 빨리 회복됩니까? 하는데 회복력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80대신 분이 처음에 들 때는 나는 이 상태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다가 언제 빨리 회복이 되면 하면은 그분이 70대 얘기하는지 60대 얘기하는지 30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젊어지기를 다 원해요. 팍팍팍 돌아가기 원해요. 근데 죽어버린 거는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듣질 않죠. 나는 먹으면 나야 돼. 한국 사람들만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 먹으면 일주일 되면 전화가 딱 와요. 언제 났는데?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죠? 예, 먹습니다. 혈압약은요? 혈압약도 먹습니다. 그러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3년을 먹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낫고 계속 먹어야 돼?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면은 없어요. 그러면 예, 그렇군요. 넘어가요. 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어쨌든 쭉 떨어질 거를 이게 아무것도 안 먹고 떨어지면 해방돼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옵니다. 가능해요.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놔두셔도 되는데 요거는 자,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리셉트 의사 처방약이겠죠. 먹었을 때 이게 제약회사가 발표한 겁니다. 먹었을 때 효능을 봅니다. 증상 완화를 봅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상태로 갑니다. 근데 부작용이 대부분 사람한테 따라요. 아까 리스트 잔뜩 보여드렸죠, 그거. 불면증, 심장 박동 문제, 소화불량, 뭐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RS에 드신 분들은 꼭 소화제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이 퇴화가 돼요. 그러면 그 의사 처방약을 먹지 못할 상태가 돼도 계속 소화제는 먹어야지 돼요. 근데 그 소화제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소화불량이 일어나면은 소화를 회복시켜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장운동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먹는 소화제는 그런 소화제가 아니에요. 먹었을 때 음식을 소화해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거지. 근데 그게 6개월 동안 계속되면은 소화기관이 퇴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소화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먹어도 약이 한 움큼씩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냥 먹어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화제도 마찬가지지만 크로닉 디지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면은 약을 바꾸고 약의 숫자를 늘리고 해야지 됩니다. 그게 제약회사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법니다. 자, 왼쪽 거는 이제 제 걸 나눠드렸을 때 임상 실험했더니 차근차근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놔두고요. 자, 그러니까 항암제 개발을 하다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암 치료하는 데 손을 떠가지고 이제 치매로 돌이켰다고 말씀을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의사 처방약을 만들어가지고 대중에게 알리려고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세미나 하고 막 그냥 누빕니다. 근데 그때 딱 공교롭게 닷밤, 그러니까 컴퓨터 그 산하고 이거 닷컴 그 밤이 있죠.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금줄이 탁탁탁탁탁 끊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하던 사람이 엉엉 울면서 못한다고, 지금 자기 주식이 빵꾸가 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졌다고, 오히려 저한테 돈 있으면 꿔달라고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려면 미국에서는 한 $500 million 달러에서부터 $1 billion 달러가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500 million 달러에 5 million이 아니에요. 500 million입니다. 그래서 1 billion이 됩니다. 그러고 임상실험하다 의사 처방이 되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갔을 때 10년에서부터 14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죠. 근데 그때 제 아버님한테 치매 증상이 왔어요. 어떡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거 큰일 났다. 내게 돼가지고 의사 처방이 만들어져가지고 아버님한테 가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자금이 다 돌아도 딱 막혀버렸으니까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몰래 실험실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효능성 뽑아놓은 것들 있죠. 그걸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제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얼마인지 조제하지는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정도 하면 됐겠죠. 조제를 했어요.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이제 가루로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가루로 보내드렸는데 그냥 치매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자신이 없고 건강에 좋은 거니까 제가 조제한 거니까 드십시오. 어머님이랑 아버님 같이 드세요. 드셨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나니까 치매기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과학하는 사람은 좀 진득한 게 있어요. 또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더 지나니까 치매기가 다시 나타나요. 큰일 났어요. 내가 하는 게 틀렸는갑다. 실망도 되고 하는데 과학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출장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매일 전화를 드려요.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가서도 전화를 올렸어요. 캘리포니아 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드십니까?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부모로서 자식이 건강을 좋다고 하는 거 보낸 거 먹겠다 이거야. 근데 먹게 만들어서 보내야지. 가루를
아침에 밥 먹고 입에 탁 털어놓고 물로 마시라고 하면은 그거 쓰지, 매콤하지, 텁텁하지, 입에 탁 번져가지고 하면은 큰 컵으로 물 한 컵 마셔야지, 씻어버려야지 되는데 밥 먹고 그거 마시면은 물배가 차가지고 기분이 좋냐? GNC를 가가지고 MT 캡슐을 샀어요. GNC 비타민 가게. 옛날에 MT 캡슐 팔았는데 요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거 사가지고 밤새도록 담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려요. 계속 드세요. 그것도 지켜봅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내가 증상이 없어져요. 얼마나 안 드셨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것까지 야단 맞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쭤보고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 일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하는 게 진짜다. 진짜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이게 사죄할 게 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부모님하고 실험을 했는데 진짜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너네도 부모님 원하시면은 내가 만들어서 줄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우리 그거 제품 만들어서 팝시다. 말씀드렸죠. 답밤 때문에 돈이 안 돈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1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치매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뭐 300명, 500명 꽉 차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죠. 너무 듣지만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증상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때는 나는 아니야.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해가지고 전부 손가락질을 하지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실패한 거죠. 근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돌아서 가지고 소문소문 해가지고 박사님 아직도 그거 팔아요? 만들어요?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요. 근데 지금은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다음에 많이 계몽돼가지고 사람들이 쓰십니다. 자, 시작했으니까 저희 아버님 자랑 조금 더. 지금 연세가 85이에요. 한 82살 정도쯤에 치매기가 왔었습니다. 원래 치매기가 오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7년이에요. 평균이. 좀 오래 사신다면 10년. 그리고 그 중간에 자식 손주 잊어버리고, 며느리 잊어버리고, 자식 잊어버리고, 와이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다 잊고 언어 잊어버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거 기간이 5년 정도 되면 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지금 85이에요. 지금 현재 인지 능력이 50대 후반입니다. 산 증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65세 은퇴하셨어요. 근데 65세 은퇴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65세가 되셨는데 다른 목사님은 70 넘고 75세가 넘어도 목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65세 은퇴하십니까? 10년 후에 깨달음이 옵니다. 많이 울었어요. 아버님 은퇴하시려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목자로서 설교를, 저희 아버님은 화요일에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설교 준비하셨어요. 무릎 딱 꿇고, 밥상 요거 있죠? 자개상 딱 넣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셨어요. 거기서 얼마나 오래 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60이 넘고 난 어느 날부터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는데, 책장을 넘기면은 그 전에 무엇을 읽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필체로 쓰신 설교집을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시다 보니까 죄책감이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설교하시다 보면은 옛날에 있던 거 했던 거 해가지고 영감으로 막 설교집에 안 써 있는 것도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집에만 의존을 하게 되시니까 그게 죄책감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해가지고 60세 은퇴하셨어요. 나중에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으면은 내가 개발해가지고 처음부터 드렸으면은 이런 것 몰랐어도 됐을 텐데. 근데 뭐 할 수 없죠. 지난 거. 그렇지만 어쨌든 회복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릴게요. 골프를 치시는데 연세가 85인데 요즘에도 가끔씩 핸디캡 싱글로 치세요. 말이 됩니까? 연세 5 되신 분이 핸디캡이 싱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 친구들이 왔다 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랑을 하죠, 저는. 그러면 못 믿어요. 그러면, 따질 거 없이 가다가 LA에 들려가지고 하루 쉬면서 골프 한 판 치고 가. 그래요. 그게 왜? 머리가 돌아오니까 자신감이 붙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나는 아니야 하는 질병을 가지고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막 세미나하고 그럴 때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아무도 안 먹어도 돼. 나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부모님이 드렸으니까. It's okay.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드시면 효과 보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럼 고맙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하다가 해가지고 많이 성장돼가지고 이제 제 제품이 해외에도 약으로 수출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신있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버지니아 출장을 갑니다. 근데 만나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 달 전에. 고맙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5년 전에 치매가 심해가지고 이제는 처방약 먹는 것도 못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 걸 드시게 했어요. 한 2년 전 정도부터. 근데 회복이 돼가지고 어느 날 사모님이 그분의 여자분의 이름을 부르고 잃었던 거를 그 다음에 생일을 기억을 해가지고 여보 오늘이 당신 생일이지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걸 생일에 대한 챙겨주는 걸 10년도 넘게 못 받아본 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10년이면은 다 이 모든 그 기억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돼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처방받은 게 10년입니다. 10년 하면 365 곱하기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에다가 치매 중증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만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1000만원짜리 숫자가 나옵니다. 5년을 그랬으니까 그 숫자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름이랑 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회복이에요. 이거는 저도 이거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와, 주여.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막 생겨요. 이게 가능해져요. 확실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게 되면은 기억력이 푹 떨어집니다. 떨어진 이유가 애를 놓느라고 힘을 써서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산소 공급이에요. 하던 거 있잖아요. 애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숨니다 하고 진짜 1초만 되면 죽겠다 했을 때 애가 나와요. 그때 손상을 입습니다. 그게 후유증이 오래 가요. 그래서 원래는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애를 낳으면서 기억력이 뇌신경세포의 활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비슷하게 평균화가 돼가요. 그래서 애를 한 2번 떨어지고 나면은 남자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여자들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에피듀럴을 맞습니다. 마취를 맞아요. 그죠? 진통 때문에, 산통 때문에 맞는데 이 에피듀럴이 이게 마취제 아닙니까? 마취제 하는 게 뭡니까? 신경이 작동하는 것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 저희는 애가 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만 넷. 근데 첫째 둘은 에피듀럴을 맞고 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는 그냥 나왔어요. 근데 에피듀럴을 맞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환자를 보는데 어저께 온 환자의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것도 몇 주일 후에 이제 다시 일을 시켜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모유 먹이는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2달만 정도부터 이제 제약을 먹었어요. 근데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첫애는 안 했다. 둘째 애부터 그랬다. 첫애는 이제 회사하기 전에 애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둘째부터 먹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에피드럴 맞으면은 후유증이 1년을 갑니다. 평균 1년을 가요. 근데 에피드럴 안 맞고 나니까 일주일 있으니까 정상이 돼요. 찢어지고 한 거는 이제 아리가 아프죠. 근데 이거는 일주일이니까 어느 정도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주사 안 맞고 나신 분들 있죠. 우리 어머님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아파도 되도록이면 맞히지 안 맞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다 그랬으니까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로 전신 마취는 안 하시도록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65세 넘으면 수술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키모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뇌의 작동이 멈춥니다. 독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건망증 비슷한 증상이 세게 그냥 하루아침에 와요. 그러면은 결국은 의사 말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길로 막 갑니다. 저는 원래 항암제 치료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 많이 고려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나야 됩니까? 효과를 얼마나 봅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기적적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루에 50만 개씩 줄어든다고 예상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줄이 치매 줄입니다. 저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치매라고 이제 판정이 나오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50만 개씩 줄어들었을 때 한 5년 있으면 저 줄을 넘어선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뇌신경세포 퇴화하는 게 50만 개가 아니라 25만 개로 줄었을 때, 반으로 줄었을 때요, 하면은 10년 정도 지나야지만 그 포인트를 크로스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을 벌었죠? 거의 5년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계속 퇴화를 안 합니까? 퇴화는 해요. 근데 속도만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5년을 벌어요. 저거는 돈으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더 살기 위해서, 6개월을 더 살기 위해서,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100만 불, 200만, 500만 불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산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더 줄여가지고 하루에 12만 5천 개를 줄인다. 그러면 20년 정도 지나야지 크로스를 합니다. 저거는 정말로 돈 계산은 안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에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의사 처방약은 저 빨간 점 하나입니다.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만에 크로스라인 한다는 거는 정해진 이치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말하기를 약은 주지만 일시적인 증상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환자분들 있죠? 도표를 그려봤어요. 했더니 빨리 시작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전부 회복을 하세요. 근데 하루아침에 회복은 없어요. 빠르신 분은 혈액형 A 있죠? 여자분들은 빨라요. 몇 주일만 먹어도 아세요. 근데 남자분들 O형,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더 오래 가요. 근데 꾸준히 시키는 대로 드시면은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도표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리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이거로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가 다릅니다. 목사님 행복의 가치가 있고, 사모님 행복의 가치가 있고, 장로님,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들 행복의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세가 다 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얘기해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품에 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야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예 아이 그럼요 그러고 권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맞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에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Opera is not over until the fat lady sings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until the fat lady sings가 누가 오래 사느냐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이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됩니까? 눈 뜨면 하루가 다르게 발달이 되는데 옛날에 대통령을 하고 교수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억만장 살아도 죽었으면 끝나요. 근데 옛날에 뭐 가드너만 했든지 세탁소만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하게 자식 품어 안고 얘기하면서 안고 놀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으면은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건강의 시작이 여기에요. 병동에서 일하시는 양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매 걸린 사람 다루기가 정말 힘들대요. 얘기가 안 통하니까 언제 어디서 빠져나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하세요. 근데 반신불수가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여기가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하대요. 의사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논할 수가 있고 그래요. 이게 살아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자식도 안 올 수 있어야지 내 자식이지 벽이 진짜 소위 똥칠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며칠이고 몇 주이고 몇 달이지 몇 년 못해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LA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크게 붕이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니까 하셨는데 소식이 왔어요. 어머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근데 치매 걸렸다 그래도 목회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못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 걸렸다는 걸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랑 가셨어요. 한 3개월을 예약을 하셨는데 한 달 만에 사모님은 올라오셨어요. 두 분이 풍채가 커요. 목사님 얼마 등치가 좋냐면은 냉장고를 엎고 계단을 3층으로 올라가세요. 엄청 하신 분이죠. 사모님도 풍채 이러시고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 몸이 진짜 반쪽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엉엉 울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가지고 어머님 저 왔어요 했더니 딱 보더니 아드님 보러 목사님 보러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와? 옆에 사모님이 서 있으니까 멱살을 딱 잡더니 너 이 해가지고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시는 거예요. 며느리를 못 알아보시는 거죠. 그거를 매일같이 하시다 보니까는 심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한 달도 채 못 채우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석 달 못 채우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몸이 반쪽이 됐죠. 엉엉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치매에는 효도도 없어요. 치매는 효도도 없어요 하면서 우세요. 못 알아보니까. 볼 때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아들 보러. 그렇게 됩니다. 치매가 절대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할 수 있습니다. 90세 넘으신 분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래요. 여기 소문 들어보니까 좋은 거 있다는데 보내주십시오 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들으니까 정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예 한참 롱 디스턴스 콜이니까 한국에서 온 거니까 뭐 어떡합니까? 받아야지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 나눴는데 달라 그래가지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드실 겁니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드릴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90이래요. 생각해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못 보내드립니다. 그랬어요. 90이면은 많이 사셨는데
잘못 먹고 딴 이유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데, 자녀로서 부모님이 그러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내줘야 된다, 당신한테 책임 추구 안 할 테니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치매를 앓으셨습니까 했더니 10년을 앓으셨대요. 근데 식구가 모시고 사신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분 며느리, 또 그 다음에 손주 며느리, 아들 돌아가면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회사에 다녀야 되니까 이러면서 사신 거예요. 10년이라 가지고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6개월 후에 전화가 와요. 전화 타가지고 저 목소리가 딱 들립니다. 뜨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했더니 더 보내달래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눈에 생기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자, 치매 걸린 사람들 진짜 중증인 사례 딱 보면은 마약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초점이 없어요. 제가 흉내 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빛이 나옵니다. 진짜 눈에 빛이 나와요. 사람의 세포는 포톤이 빛이잖아요. 그걸 뿜습니다. 진짜 나와요. 근데 눈을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반짝반짝 보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반짝반짝한 거 보입니다. 근데 그게 돌아왔던 얘기예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순간에 손에 힘이 딱 빠지면서 몸이 딱 결리는데 전화 끊을 때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감기가 소음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딱 끊고 예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팔이 안 펴져요. 이게 굳어가지고 한참 동안 마사지가 폈어요. 그러고 또 기다립니다. 6개월 후에 전화가 또 와요. 또 보내주세요. 야, 어떻습니까? 예, 아기를 보고 웃어요. 예, 아기를 보고 웃는다는 게 끝까지 가서도 이제 돌아가시 전에 아기들을 보고 웃을 수가 있으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의 손주만 보면 웃으시고 다른 애들은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담당 간호원은 보면 웃으시고 다른 사람 보면은 무표정해지시고 그렇게 돼요. 인지능력이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년 정도 지난 사람이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보내드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했더니 한국 여름 장마절 지나면서 요도 염증이 걸려가지고 그걸 항생제 잘못 써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드세요. 효과를 봤으니까. 근데 어째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깝지만은 그 경과나 그 회복된 거는 저는 10년 앓은 중증은 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전혀 상상 못했으면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가능해요. 여러분들 젊죠? 분명히 회복합니다. 깜빡깜빡 증상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 도네필즈 치매약을 예. 3개월에 6개월 예. 잡수고 나면은 그 뒤부터 효과 없다 그러는데 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의사 선생님 진단인데 나벤다? 예. 나벤다 있죠? 예, 10mg을 하루 2개씩 먹으라고 예. 진짜 그걸 이제 예. 허용하겠죠. 저희 남편이. 예. 그런데 그것도 효과 없죠? 그것도 효과 없습니다. 지금 의사 처방이 나온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워낙 없으니까 지금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면역체를 만들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왜 약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컨스피러시 티어리랑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효과 있는 거 다 알아요. 회사들 다 알아요. 근데 제약회사는 약을 안 만드는 게 첫째 조건이 특허를 자기네가 독점할 수 있느냐입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제 거는 자연식품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첫째. 그러고 자기네가 제 특허를 돈 들고 와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GSK라고 글렉스스미스클라인 영국에 있는 회사가. 근데 실패를 했죠. 제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왔을 때. 내가 이걸 줄 때
보증을 해라. 보장을 하는 뭐냐? 이게 진짜 임상치료까지 끝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라. 효과 있는 거 너도 알고 나니까 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돈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근데 보장은 못 하겠대요. 그럼 돈 X를 올려요. 그래서 돈 X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게 하나님한테 준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야 된다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보장해라. 이거는 위에서 결정하는가 자기는 못 하겠대요. 결정권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노했습니다. 효과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의사 처방이라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알면서도 막지는 않아요. 전면적으로. 근데 약이 되는 거는 막습니다. 의사 처방이라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대체 의약품이라든지 컴플먼트리 메디슨으로는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지금 팔리고 외국에서 지금 수출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FDA가 관장하는 거 어떻게 말씀드렸죠? 성사합의 일체가 있다고 걔네가 잡고 있어가지고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알립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치지는 못해요. 있는 거 과학적인 요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시장화가 파악돼가지고 날려지는 거는 제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맞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효과 보는 거 제 거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예. 혹시 그걸 아시나요? 만나텍 압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엠브로토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 지금 뇌 세포를 예. 이렇게 생성시켜주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을 봤어요. 얼마나 있나? 없어요. 자, 거기 마나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피라미드 해가지고 파는 거. 본사가 텍사스에 있고 합니다. 주가가 팍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올라오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마나텍이 큰 이유는 한국이 키웠어요. 한국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거기 의사협회 회장 딸이 미국에 유학에 왔다가 그걸 만났어요. 만났지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가가지고 아버님이 의사협회 회장이니까 힘을 빌어가지고 한국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게 회사를 살렸어요. 그 여사로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관두셨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하는데 마나텍 경우에는 자기네가 노벨상 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노벨상 이름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전부 마나텍에 쑥 걸었어요. 전부 다. 왜? 상관이 없는 건데 전혀 인도상과 없는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 탈 때 쓴 셀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세포 겉에 이제 이거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노벨상 타신 분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자기네가 뭐 한 것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름이 빌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교수들 아는 사람들이 야 네가 그런 거를 인도스를 했냐 따지고 물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죄를 해가지고 다 걸었는데 그래서 깜빵에 많이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사장에서부터 부사장 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아직도 수가 20몇 개가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뭐 이 사람들 돈 벌고 벌금 내고 또 장사하면 끝이니까 계속 돌아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요 성분이 포도당이에요. 예, 그래서 포도당만 기력 없는 사람 포도 넣어주면 살아나는 거지. 포도당에다 비타민 섞어가지고 주면 똑같이 회복을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적이니까 그 넘어갑니다. 예. 네. 질문. 예. 요즘에 전신 마취 말고도 예. 이렇게 내시경이라든가 뭐 이런 위나 뭐 장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를 하고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맞을 때도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라든지 뇌 손상이 있는지. 마취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기억력이 전부 많이 네. 감소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취제가 주사로 놓게 되면 피를 통해 가지고 몸에 흐르잖아요. 네. 그럼 뇌에 가요. 네.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있느냐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 그 기억 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권장하시는 약을 복용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요번에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잡고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나 하겠대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따님이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6개월 안에 병원을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 거를 딸한테 줬대요. 근데 병원에서 주려고 그러니까 튜브를 꽂고 있으니까 의사가 보는 앞에서 못 주잖아요. 이상한 거 섞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부니까 한 명은 망 보고 한 명은 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음식 안에 섞어서 줬대요. 해가지고 회복을 했는데 28일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분은 알죠. 근데 그게 설명이 돼요. 과학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요소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설명이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뇌 손상을 입잖아요. 그럼 빨리 손 쓰셔야 돼요. 풍을 맞았다. 그러면 빨리 손 쓰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뇌신경쇠가 손상 입으면은 손상 입은 다음에 열 몇 시간 이후부터는 regeneration 스페시픽 에이전트라, 그러니까 진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발동이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살린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유전자가 발동될 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와가지고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푹 맞은 사람이 맞자마자 먹잖아요. 그럼 회복이 엄청 빨라요. 근데 기다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죄송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서 그 약이 이 치매에 좋은데 그 먹게 되면은 다른 어떤 파트나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다른 우선 간을 강화시켜요. 근데 간을 강화시키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의사 처방약들의 문제가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이 오는 데가 간의 부작용이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간 세포가 가장 강해요. 모든 걸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 간에 문제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중증이에요. 간은 웬만해서는 그 증상이 안 나옵니다. 근데 독이 세가지고 간에 부담이 된 게 나오는 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뇌신경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가장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은 안 먹어도 삽니다. 그죠? 금식도 하니까. 근데 숨을 안 쉬게 되면은 금방 죽어요. 왜? 뇌가 죽기 때문에. 자, 물에 빠지잖아요. 허덕입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몸은 다 활성화가 돼요. 근데 산소 부족으로 뇌는 띵해집니다. 그렇게 뇌가 약해요. 근데 제가 실험해가지고 연구한 거는 이 연약한 뇌신경세포, 그것도 독성이 들어가가지고 죽어가는 뇌신경에서 살리려면은 독성이 없어야지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만 봐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부작용이 없고 그 대신 간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벌써 50년 전에 선생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씁니다.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한 분이 파킨슨씨 병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씨 병. 파킨슨씨 병 걸린 사람들이
진전되는 속도는 충분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충분히 오래가요.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한 분이 그러니까 파킨슨 병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병은 걸리면은 1년, 2년 안에 돌아가시는 병이 있어요. 파킨슨 병도 급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걸리셨어요. 미국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소문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도와달래요. 파킨슨 병을 가져오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 나온 게 지금은 간신히 움직이지만 6개월 되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돌아가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팔고 6개월 동안 와이프를 데리고 세계를 일주로 했어요. 몇 번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걸어 다녀요. 침대에 누워있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많겠다 해가지고 혹시가 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들이 보고 놀라더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오진한 게 아니냐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했어요. 했더니 병명이 맞아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야, 이게 불가사의한데 이거는 곧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또 한 일주일에 한 번 또 했어요. 왔는데도 걸어 다녀요. 그게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이게 휠체어에서 못 일어난다. 하셔가지고 도수를 올리면 어떠냐 가지고 부작용 없으면 도수를 올리십시오. 올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는 괜찮다. 안 오셨어요. 자, 보십시다. 몇 년을 벌었죠? 3년 반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활동을 다 하고 세계 일주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요거는 봤어요. 이게 파킨슨의 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얼마 회복한지는 이게 가장 모르겠고 정확하게 찝지 못하겠고 회복 그러니까는 혜택을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악화되는 게 저지가 되니까 완전히. 파킨슨 질병은 그러니까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킨슨 질병은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뇌신경 세포가 작동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알파 시뉴클레인.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도파미너직 뉴런,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는 게 관련된 세포들을 이렇게 그 세포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알파 시뉴클레인이 독성이 일으켜가지고 신경세포 죽이는 작용을 막아요. 그거는 알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충분히 회복시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거 막는 거 알고 오래 지속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신 경우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파킨슨 병에서. 예. 저 뒤에 먼저 읽고 그다음에 할게요. 네. 항암 치료 그 키모 받은 사람이 예. 이제 앞으로 치매 걸릴 확률이 큰가요? 제가 정보를 좀 더듬어 볼게요. 제가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어느 논문이 딱 잡히지를 않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박사님께서 만드신 거를요, 네.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평생 먹는 게 좋죠. 근데 먹고 안 먹는 거는 개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어느 분은 많이 회복하시니까 멈춰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 또 드시고 이러신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근데 드셨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드세요. 그러고 드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근데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되니까 효과가. 저기 뒤에 한 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제 40대 나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많이 약을 복용해야 되며 또 이제 웬만큼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개인이 아세요. 충분히 느끼실 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이요. B형은 A형 다음이니까는 괜찮습니다. O형이 좀 느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
그런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심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할 때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못 받아 적어요. 가능해질 거예요. 가능해질 겁니다. 진짜로 가능해질 겁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당뇨에 도움되는 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당뇨 얘기하려면 또 2시간이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당뇨가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가 음식물을 정확한 시간에 올바르게 섭취를 하지 못해가지고 췌장이 오버워크를 하던 게 이제는 오버워크 하기 싫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기브업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면서 소식 다식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가르쳐주신 호흡 운동 있죠? 그거 하십시오. 소식 다식 하시면서 호흡 운동 하시고 해 떨어지면 과일 먹는 거 철저하게 막으시고 탄수화물 줄이시면서 야채 많이 먹으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셔야지 돼. 차근차근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때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뭐라 그랬죠? 90%에서 95%의 췌장은 작동을 멈춘 상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하려면은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하셔야지 됩니다. 첫째가 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 다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췌장의 세포를 회복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제품이에요. 치매와는. 치매가 걸릴 400%. 그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치매가 오케이. 당뇨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계몽시키는 건데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 빨리 손을 쓰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뇨도 같이 다스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원인이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먹는 약은 하루아침 끊으면 큰일 나요.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줄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줄이시면서 해야 될 게 소식 다식 하면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또 많이 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호흡하시면서 걷는 거. 첫째. 그 다음에 소식 다식. 그 다음에 해 떨어지면은 과일 안 먹고 탄수화물 많이 있는 거 안 드시는 거. 그것만 철저히 하시면은 회복이 들어갑니다. 당뇨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40년 학대를 했기 때문에, 혹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도움을 드리는 건 있습니다. 알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염증약이 있어요. 같이 먹으면 혜택은 있죠. 충분히 혜택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당뇨약은 줄이셔야지 돼요. 당뇨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결국은 인슐린 막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그거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맞던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약 먹던 거를 반 이상 줄인 분도 알고 당약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알고. 근데 이제 의사한테는 가서 그 얘기 못 하죠. 약 잘 드시는 것 같네요. 계속 드십시오.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약은 싸놓죠. 그럼 이제 처방 안 받고, 처방은 받아 이제 약은 안 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계세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뇨. 저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치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어떤 사람은 심하냐, 아니냐 이런 건가요? 오케이. 2년 전에 논문이 발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에게 또 40대 중반의 사람들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예요. 40대 중반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반박하는 논문이 한 편이 없어요. 그거는 심각한 거죠.
이건 제가 뭐 이거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 반박 논문이 없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빨리 인정해가지고 손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출장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과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I know in time everyone in here has to take my product. 그래요. 그러면은 좋아하죠. 그 사람은 자기는 돈 버는 게 뜨니까. 근데 저는 돈 버는 거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갔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게 지금 좀 가격이 센 것 같아도 많이 드시면은 연가도 활발하게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더 많은 사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치매라는 이 질병에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야지 120세까지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연세 드신 분한테 세미나 할 때도 결론이 이렇게 내려요. 여러분들 건강하셔가지고 은퇴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은퇴하셨지만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선교입니까? 선교하시고, 세계 여행이니까 세계 여행 하시고, 봉사활동이십니까? 봉사활동 하시고 하십시오. 30년, 40년 살 거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즐기십시오. 애들 다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인정을 하세요. 하시면 그러면 그 약을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없나요? 다른 방법을 제가 많이 찾는데 아직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포기 증세에도 그거를 먹으면 이렇게 낮을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안 먹고 또 안 먹으면 또 다시 천천히 내려가죠. 근데 올라간 게 있으니까 시간은 버는 거죠. 내려가다가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을 보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 5년 후면은 안 먹었을 게 조금 밑에 있지만은 아직도 위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번 거죠. 이 시간은 번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고 전부 일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하루에도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봅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건강 보조 식품이 무척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또 at the same time 우리는 현대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뭐냐?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넘버 원, 무엇을, 그러니까 어떠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서 작용을 하느냐,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좀 시간 오래 걸릴지 몰라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걸 발견해냈다 그러면 특허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근데 특허도 없이 그냥 무슨 성분인지 무슨 구조인지도 모르고 논문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거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은 어느 건강보호제 제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중국 옛날 길림성의 어느 도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행걸 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뭐 한약재 섞었다 하면 그냥 좋다 그런다 그렇게 갑니다. 아까 죄송하지만 저기 패키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성분.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좋은 거래요. 봤는데 딱 보니까 이게 효능, 무슨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니까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효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냐? 한약재 여러 가지 섞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약을 탔어요. 100% guarantee 보여요. 저는 전문가니까. 그렇게 돼요.
만약 그렇게 좋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어디서 뽑힌 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낫고 이런 증상 완화가 보여집니다. 나와야 돼요. 논문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특허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거 대답 안 나오면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데 뭐 과학 문명 발달 뭐 컴퓨터 막 하는데 써야 될 때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쓰셔야지 돼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제품이 나왔다, 뭐 어쨌다, 좋다 그러면 먼저 치는 게 그거예요. 논문 발표된 거, 특허,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 다 뒤집니다. 근데 그것도 시원찮게 뭐 푸드 사이언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저 안 믿어요. 근데 콜 사이언스 있죠, 베이직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러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떠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알아요, 저는. 근데 특허 5개에 논문 한 800편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좋다고 발표해가지고 증명해 주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의사 처방에도 그만큼 논문 증명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나눠드리는 거고 그렇게 알아요. 예. 예. 왜 혈액형과 관계가 있느냐? I don't know. 그건 전 몰라요. 좋은 질문인데 best answer question. 근데 I don't have the best answer. 예. 예, 그래요. 어떻게 한 2년 전에 이렇게 환자들을 막 이렇게 보는데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저기 박사님 있죠? 혈액형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안 해 비교해 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A형이고 집사람이 A형이고 한데 보니까는 저기도 자기 환자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어떤 분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1년, 2년이 돼도 그러는데 열심히 먹는데도 자기는 먹으면은 2달만 돼도 빵 자기 느낌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사람도 그렇고 봤더니 둘이 같이 혈액형이 A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혈액형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러면 따져가지고 A형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얼마면 효과를 볼 겁니다. 해가지고 줬더니 진짜 봐요. 남자 O형. 여자도 O형이 있죠. 그러면 조금 늦어요. A형보다는. 예. 근데 효과는 다 보세요. 꾸준히 드신 분 중에 효과 안 보신 분은 지금 효과 보신 분들이 거의 90%가 돼요. 꾸준히 시킨 대로 드신 분들은. 근데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다가 효과 볼 만큼 됐는데 그냥 관둬요. 자기 성질에 급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콜레스테롤 약 그런 것도 열심히 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지금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정말 또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그 베타아미노민이라는 독성이 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 고립이어서 치매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40대 중반인데요. 저희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그런 독성들이 뇌에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그 선생님이 발견하신 그 약이 저희 면역 기능과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좀 약해지면서 산소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에도 그게 특효가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거, 베타아밀로이드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농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50, 60 되면서 숫자가 이거 농도가 확 올라가면서 엉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뭐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라 500만 개, 1000만 개씩 막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듭니다. 독성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는 거를 막지는 못해요. 못 막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나오는 그 베타아밀 나오는 거는 우리 면역기관이 매크로페이지, 그게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소화시켜버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면역기관이 떨어지면서 그 작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쌓이면서 뇌에서 엉겨붙으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면역기관 강화시키고 운동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제어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완전히 들어가지고 생기는 것은 못 막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성분들이 지금 논문에 몇 편씩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효능 검사를 했을 때 시장성을 보고 가능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제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성도 혼자 있으면은 이게 독불장군기 가지고 별로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비교되면서 하면 서로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 이렇게 봐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시력에 대해서. 시력에 좋은 거는 제가 다른 제품이 또 있습니다. OQ3라고 그것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저도 혜택을 봐요. 밤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녹내장 황반변성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밤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밤에 늦게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그럴 때 시야가 뚫려요. 그래가지고 어메이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눈에 치매라 그러니까 이제 시신경 안에 망막 안에 베타아밀로이드 이게 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시신경을 손상 입히면서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주는 건데 그것을 걷어내고 하면서 안 아픈 날이 해주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수술 안 받고 정상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태까지 손상 입어가지고 시야가 줄어들었다든지 그거는 못 고치죠. 그건 이제 회복이 서서히 되니까 하루아침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압이 떨어지니까 약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시력을 점차 회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맞춰서 정성으로 드시는 분이 효과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효과를 보니까 그 효능 성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그건 스튜던트고 학생들 먹는 거고 아미넥스 1은 연세 많으신 분들, 아미넥스 2 초록색 바를은 여러분 같이 젊으신 분들 있죠? 65세 미만 되신 분들은 아미넥스 2 드시면 되고 그렇습니다.